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감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 자신을 가다두지 말게 하시고 그 아픔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들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 강의를 듣기 위해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강의하시는 백지영 부장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가 공감하고 변화의 의지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큰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숙이면 잘 안 들. 숙이면 안 돼요? 예, 잘 안 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섬유질을 잘 먹음으로써 우리가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균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러한 물질들을 만들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면역력도 장 면역이 70%라 했죠. 우리 면역에 그 장 면역도 튼튼하게 함으로써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해서 우리 면역을 키워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역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보자면은 면역은 우리 몸이 미생물이나 이물질과 같은 외부의 나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능력입니다. 뭐 코로나도 있겠고 다른 바이러스도 있겠고 폐렴도 있겠고 암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활 환경을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여기 환자분 가족 중에서 그 가족들이 또 다 걸린 분이 있으셨어요. 4분인데 그분 중에 3분은 다 걸렸는데 남편분만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면역이 튼튼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약간 유전자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방어력이 높은 그런 것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면역을 잘 키우고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먼저 그냥 섬유질을 한 단락이 좀 길어서 먼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굉장히 잘 알고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2가지 정도를 배워서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작지만은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걱정을 멈추자.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환자분들 오셔서 이제 제가 주치의가 되면은 그래요. 그분들한테 뭐 걱정이 많으셨죠, 시름이 많으셨죠. 다 끊어보시라고 하는데 말은 쉽죠, 그렇죠? 걱정 끊는 게 말은 쉽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자꾸 생각나고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걸 저도 제가 당해보면 또 그래요. 조언은 참 쉽게 하지만은 제가 제 일처럼 당하면은 참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문외화가 아니라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걱정을 합니다. 제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크게 보면은 밑에부터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1층 제일 밑에 초록색은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 숨 쉬는 구멍입니다. 요거 쫙 잘못되면 바로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어떤 그 뭐 합기도 유도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 뒤에가 그 급소입니다. 그거
잘못 탁 하면은 큰일 나는 데죠. 거기가 1층이 생명유지의 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뇌간, 소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2층이 대뇌, 변연계라고 해가지고 감정의 뇌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제일 겉에 꼬불꼬불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대뇌 피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의 뇌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이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동물은 1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층, 3층은 포유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층 생각하는 뇌는 영장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 생명유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거고 2층은 감정, 3층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2층을 보면은 이게 변형계인데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2층에 뇌가 없으면은 걱정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1층, 2층만 가지고 생각이 없고 잘 해결도 못하고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문외하다고 놀리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동물들도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하찮게 여기는 게 결국은 이성적인 생각, 3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긴 하죠. 사실 걱정이 3층에서 오는 것 같지만 3층의 뇌는 생각을 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지만 걱정하고 생각은 엄연히 다르고 걱정은 2층인 변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형계 중에서도 그 안에 나중에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 편도체가 있는데 그 편도체라는 그 부위가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세요? 거기 쥐가 있고 투명한 박스가 있는데 안에 까만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기 약간 진한 토끼 모양 비슷한 거 보이세요? 살짝 진한 거. 그게 고양이입니다. 까만 고양이. 까만 고양이 내로입니다. 우리 옛날에 까만 고양이 내로. 고양이가 있고요. 지금 저기 칸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쥐가 어떤 쥐냐면은 생각하는 뇌 있지 않습니까? 변형계에서 편도체, 걱정, 감정을 일으키는 그거를 제거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얘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람이 문을 딱 열어버렸죠? 문이 딱 열렸죠? 요 앞에 고양이 살짝 요게 잘 안 나올지 몰랐네요. 저기 빨간빛 앞에 조그맣게 까만 그런 모양이 살짝 보이시죠? 예. 그게 까만 고양이입니다. 지금 문을 열고 고양이하고 쥐가 문 없이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은 쥐가 자기의 그 본연적인 그런 보호 본능으로 도망갈 텐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상실하고 걱정을 상실하고 그렇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모든 포유류들은 변형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겁과 걱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위험을 피한다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생명과 연결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겁과 어떤 두려움을 지니는 것도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제가 잘 보이지 않을지 몰랐네요. 다음부터는 좀 잘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변형계를 보시면은 맨 밑에 뇌간 생명, 생명을 유지하는 게 따로 있고 그 중간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2개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층을 나타내는 변형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편도체라고 보이시나요? 예. 편도체 바로 그 선을 따라가 보면은 하얗게 보이면서 빨간 동그란 거 끝에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살구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편도라고 합니다. 네, 이 편도체가 바로 우리 걱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변형계의 특징은,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유두체가 있고 해마라고 보이실 거예요. 해마는 우리 이 변형계 중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해마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그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해마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형계에서 각각 하는 일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순환이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얼떨결에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시인지 모르고 지났다가 집에 가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무시가 당한 거였어요. 자, 그거 기억을 떠오르니까 무시당한 생각이 나고 제가 화가 막 치밀어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일 가서는 기필코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꼭 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돌고 도는 거죠.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또 그 생각이 나면은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형계에서 이 기억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돌고 맞물리면서 점점 더 증폭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 정도에 따라서 이제 막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돌고 돌면서 점점 커지는 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 검사하는 날이다. 분명히 여기 이렇게 요즘 결과를 보면은 좋았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없는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안 좋은 소리 들은 것만 생각나고 이런 기억이 나면은 또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걱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의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면역체계가 손을 놓는답니다. 걱정에 모든 피가 몰려가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걱정하는 동안에 거기에 몰두가 되면은 면역체계도 팍하고 맥을 놓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앞전에 우리 전명사님이 생각이 세포를 움직인다. 그것도 결국은 이성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걱정도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강의도 생각이 하는 일 해가지고 생각이 무생물과 식물과 동물을 다 움직이는 그런 제가 그런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걱정하고 면역세포는 열심히 활동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 동안에는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 당연히 걱정이 안 좋은 건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3층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되뇌 피질에서 그 3층에서 하는 일이 2층으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2층에서 걱정하는 것은 3층으로 올라는 갑니다. 이게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층간소음이 위로는 올라가는데 사실 아파트는 반대죠. 층간소음이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우리 몸은 반대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걱정은 올라가도 이성적인 생각, 걱정하지 마 하는 그게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걱정이 안 좋은 건 알죠. 하지만 2층의 걱정은 그런 감정은 3층으로 올라가는데 3층의 이성적인 생각은 2층으로 조절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너무 쉬워요.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했죠.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이거 이빠른 소리 하는 게 나쁜지 아는데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날 무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자 하지만은 너무 화가 나면 결국 그 다음날 가서 슬쩍 한마디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하기는 네. 차라리 그렇죠. 네.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고 막연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은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게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미스터 트롯. 뭐 이건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진짜 열풍이었죠. 아주. 저도 어떻게 하다가 그 임영웅 씨가 노래를 힘을 탁 빼서 하는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보면은 여기 있는 임영웅 씨가 의사 몇천 명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고 저는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루분들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됐다고. 결국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어떤 면으로는 우리 병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라든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증거를 하는 걸 보죠. 좀 약간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다 그게 풀어졌다라든가. 또 제가 한 가지 들은 거는 그 김영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연세 조금 되신 분. 그분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집안일로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다 걱정이 해소돼 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뭐 그 임영웅 씨를 못 만나니까 그 엄마를 포천에 사는 엄마를 찾아 갔다가 뭐 호탕치고 돌아왔다 뭐 그런 걸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연예인이 서울 사는 연예인이 포천까지 그 엄마가 하는 거기까지 일하는 데까지 찾아갔겠습니까? 그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제가 아는 의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친한 친구분한테 돈을 너무너무 크게 아주 굉장히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미움과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너무 많고. 그런데 결국은 몇 날 며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찬미를 듣게 된 거예요. 찬미 들으면서 자기가 그걸 흥얼거리는 순간 그 잠깐 동안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걱정을.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생각이 나면 찬미를 듣고 생각이 나면 찬미를 듣고 하면서 그거를 벗어나는데 노래가 가장 큰 힘이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이 몰려오면은 노래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꼭 누구 보란 듯이 무슨 그 클래식을 듣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찬미가가 좋으시면은 찬미가를 들으시고 또 본인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걱정이 몰려오면은 노래를 듣는 게 좋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귀를 통해서 그 소리가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반고리관하고 달팽이 그 관 보이세요? 연한 노란색, 베이지색으로 나타난 그게 귀에 반고리관과 달팽이관인데 달팽이관은 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변형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걱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은 2층에 있는 변형계에 직접적으로 노래소리가 확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어. 그 일시적인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걱정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걱정이 이만큼이었는데 노래를 듣고 잠시 있는 시간이 1분, 10분, 30분, 1시간 되다 보면은 그 걱정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위치가 귀의 위치가 변형계에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노래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은 그 직접적으로 노래가 변형계를 자극해서 걱정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밖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오는 정보입니다. 또 하나는 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오는 정보입니다. 귀,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눈을 제외한 다른 그러한 정보입니다. 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3층 이성을 조절하는 그 되뇌피질로 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2층인 변형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글을 읽거나 그런 것들은 3층인 되뇌피질로 가서 생각을 유발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입으로 들어와서 맛을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귀로 들리는 그런 것들은 2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맛있는 냄새가 나면 저절로 맛있는 냄새 뭐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치? 맛있는 냄새 딱 나면은 바로 맛있겠다 냄새 좋다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면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소리 없이 어떤 감동이나 감정을 느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듣거나 또는 영화를 볼 때라도 음악이나 소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느끼는 감동이나 무서움이 배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공포 영화를 보는데 막 비명소리나 어떤 무서운 음악 같은 걸 꺼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냥 저게 뭔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가만히 이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절대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식구들이 어떻게 보거나 어릴 때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가시면 이제 쫄쫄 따라가면은 이렇게 실눈 뜨고 귀를 막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눈 뜬다고 보이는 게 안 보입니까? 실눈 뜬다고 뭐 반만 보입니까? 보는 건 다 보이죠. 근데 귀를 꼭 막았습니다. 소리 안 들리면 사실 무서움이 아주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몸이 어릴 때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기제를 이제 발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계의 편도체로 이런 청각을 통해 자극이 오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무서움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부학적으로도 편도체가 바로 귀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보다 소리를 듣는 게 가장 큰 감정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은 편도체가 자극이 되고 또 좋은 감정이 유발되고 그 감정이 유발됨으로써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이 사로잡히거나 자꾸 커져가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빨리 틀어서 귀에 꽂고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자, 우리한테 걱정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맛있는, 좋은 냄새나는 맛있는 음식을 음악을 들으면서 먹으면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기관을 동원해야죠, 우리가 걱정이 올 때는. 왜냐하면 걱정하는 동안 우리 면역력이 손을 놓는데 막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걱정 빨리 물러나게.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지금 한 가지 배우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을 키우는 법으로서 잠을 잡시다.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수면 강의를 했었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수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같은 강의지만은 여러 갈래로 들으셨을 것이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분명히 배우시고 또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잠을 잡시다라는 강의를 할 건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정도 못 들었던 것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부터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잠을 자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잠을 못 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진짜 잠이 많았죠. 젊었을 땐 그렇지만 젊었을 땐 할 일도 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이 모자랐었죠. 그런데 이제는 편히 잘 만큼 여유가 생겼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 때문에 수면 유도제나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을 자려면 잠을 들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좋은 잠이라고 하면은 잠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지 않고 쭉 유지를 해서 잘만큼 자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은 유지가 잘 됐는데 잘 깨야 합니다. 이 잘 깨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깨야 된다는 건 여러분께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수면 잠들기, 깨지 않기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잘 깨야 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들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잠들지 못한다, 수면 유도가 안 된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방되는 그 수면제도 보통 수면 유도제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불을 딱 꺼버리면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잠을 못 자서 힘들다나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몸이 아프시거나 안 아프시거나 밖에 나가셔도 제 친구들도 진짜 뭐 만약에 둘에 하나 정도는 잠 못 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여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어두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캠핑을 갔다 생각하면은 주위에 불이 하나도 없고 캠핑 갔을 때 주위에 하나도 불이 없고 별빛이나 달빛 정도의 그런 자연적인 빛,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 잠이 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을 꺼도 옆집, 가로등, 네온 사인 그런 불빛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두운 환경들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아무리 드셔도 어둡지 않으면은 약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 잘 안 듣는 분들은 일단 불을 끄고 깜깜하게 해놓고 멜라토닌을 드셔야 됩니다. 잠잘 준비가 완전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놓은 다음에 멜라토닌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불 켜놓고 할 일 다 하면서 멜라토닌의 약 효과를 기대한다면은 오히려 그 약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참 어둡게 있는 게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잠잘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창문을 가리는 암막 커튼이나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방에서 주무시기 전까지 이렇게 TV를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쉽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TV의 불빛도 굉장히 밝은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방에서 잠자는 침실에서는 TV를 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조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간접 조명 같은 건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간접 조명도 안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를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면등 조그만 거 다 안 됩니다. 그런 인위적인 불빛들은 잠자는데 절대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어둡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첫 번째로 잠잘 잘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뭐 수면용 스탠드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을 끄면 무섭다 그러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하지만 잠이 목적이라면 진짜로 곤란한 상황이지만 잠자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잠자는데 2,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물론 바로 잠들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2, 30분은 어둠 속에서 잠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디면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타난 분처럼 자기 전까지 불 끄고 스마트폰 보시면서 잠들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좋은 잠이라든가 잘 잠들기를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이 시원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곳의 온도가 주위 환경 온도보다 1, 2도, 2, 3도 낮아야지 잠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무슨 운동을 한다고 스쿼트 이거 뭐 100번, 200번 하고 그 다음에 프랭크 운동이 좋다고 프랭크 운동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에 샤워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것은 뜨거운 물 하는 것은 땀이 많이 나서 우리 체온이 잠을 잘 자기 위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샤워나 운동 같은 거는 잠자기 2시간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기 위한 운동이나 샤워나 반신욕은 잠자기 2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들 때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게 그렇게 해야지 잠을 잘 들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어둡고 시원한데도 잠을 잘 못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간혹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길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6시에 했는데 잠은 12시에 자려고 하면은 6시간 동안 공복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잠을 잘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안 생기게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4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꼭 주무실 수 있게, 빨리 주무실 수 있게 그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게 이런 경우가 6시간 이상 빈 공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꼭 나는 잠을 자야겠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잠을 자야 된다면은 뭐 조금 우유를 조금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니죠. 잠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4시간 정도 지나서 빨리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깨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조용해야 됩니다. 주의가 보통 우리가 깨는 거는 소리가 들려서 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은 방 안에 짤깍짤깍 소리 나는 시계도 놔두지 않는 게 좋고요. 당연히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주무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잠들었다가도 우리가 TV 소리에 깜빡 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꿈도 많이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잠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꿈도 많이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면은 깊은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얕은 잠 속에 빠지니까 잠의 질도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다가 깨는 원인 중에서 여러분께서 옷이 이렇게 베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 밑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막 베겨서 깨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잠옷이나 베개나 이불 같은 건 내게 맞는 걸로 꽉 끼지 않게 넉넉한 걸로 마련하셔서 잠자리를 미리미리 편안하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막 투자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잠에 대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깨는 원인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제 물을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저녁 식후에 마시는 그 물이 원인이 되는 게 많은데 저희가 그 물도 사실은 하루에 8잔에서 10잔을 그 250짜리 그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대부분 그거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다 마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잠자기 2시간 전쯤에 뭐 고전의 약을 먹기 위해서 조금 드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갈증 때문에 조금
조금 드셔야 된다면은 잠자기 2시간 전에 드셔서 잠자는데 최대한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잘 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면 리듬이 2시간이다, 2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볼 때 어떤 때는 잠드는 시간은 불규칙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 학교를 가거나 일을 하시는 분이 깨는 시간은 거의 일정합니다. 몇 시에 주무시든 간에. 왜냐하면 여기서도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 또한 밖에 있는 분 학교 가는 사람도 8시, 9시 출근하는 사람도 8시, 9시까지 나가자면은 결국 일어나는 시간이 6시, 7시 일정한 시간이 될 수가 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자기 어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불규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잘 깨기 위해서는 잠드는 시간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수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얕은 잠을 자고 다시 깊은 잠을 자는 그 직전까지 그게 한 사이클인데 그게 2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클을 보면은 얕은 잠 깊게 잠들었다가 얕게 왔다가 깊게 잠들었다가 얕게 왔다가 그 2사이클을 하면은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건데 우리가 잠을 깰 때는 얕은 잠에 있을 때 깨야 됩니다. 깊은 잠에 있을 때 깨면은 몸에 크나큰 데미지가 옵니다. 면역력에 데미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깊은 수면을 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알람 때문에 깨거나 누군가 막 깨워서 깨면은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이 우리가 눈을 떴는데도 몸은 자고 있는 겁니다. 비몽사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보통 30분에서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몸 상태는 이 상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짝 정신을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면역력이 나빠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공부를 하고 가시면은 본인이 이렇게 한번 내 사이클이 4시간 자느냐, 5시간 자느냐, 6시간 자느냐, 7시간 자느냐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사이클일 때 저절로 몸이 딱 떠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잠에서 깨야지 몸이 상쾌하고 면역력도 팍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좋은 그런 시계 같은 그 웨어러블이라 해가지고 딱 차고 자면은 우리 수면 패턴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딱딱 분석해주는 그런 것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 사이클이 역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4시, 2시, 12시에 이렇게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돌아서 지금 6시에 딱 눈이 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에 알람이 없어도 얕은 잠에 있을 때는 눈이 저절로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전날 숙제, 어떤 일, 아니면 TV가 재밌어서 12시에 잠을 못 자고 1시에 잠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사이클은 1시부터 시작되니까 3시, 5시 사이클에서 사실은 6시에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알람을 끈지도 모르고 자고 한두 시간 늦게 일어나, 1시간 늦게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각됐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런 경우는 1시에 잠들게 됨으로써 내가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면서 잠들게 되면은 5시에 사이클이 2번 돌고 4시간 뒤인 5시에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잠들면. 그러고 난 뒤에 또 1시간만 너무 일찍 일어났으니까 1시간만 더 자자 하고 잠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 사이클에 놓쳐서 7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면 시간을 보면은 6시간, 8시간 자는 경우가 그 짝수의 배수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패턴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7시간이 내 수면 패턴인데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처음에 4시간, 두 사이클은 2시간씩이 사이클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3시간은 1시간 반씩 그 사이클이 돌게 본인이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한 4시간 정도는 2시간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지만은 7시간은 자는 게 좋은 분들, 눈이 저절로 딱 떠지는 분들은 그 나머지 3시간은 1시간 반씩 사이클이 돌면서 본인 몸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깰 때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남으로써 깰 때 얕은 잠에 있어서 깨물어서 우리의 그 면역력이 망가지거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 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죠? 예. 네, 잠자야 되고 수면이 중요하고 사이클도 분명히 들어보셨겠지만은 얕은 잠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이클이 2시간씩인데 저 같은 경우는 6시간이 딱 6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짝수가 아니라 이제 홀수인 분은 이제 그 사이클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밑에 빨간색으로 그래프 보이시죠? 그게 깊은 잠일 때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extremely unfavorable waking time이라 해가지고 이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깨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여기 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빨간 밑에 깊숙이 있는 게 깊은 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억지로 깨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면 리듬, 내 수면 리듬을 잘 패턴을 그거 해가지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규칙적으로 제일 잘 생활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내가 6시간이 아닌데 8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잠이 눈이 떠지는 시간에 딱 깨면은 그거는 얕은 잠에서 깨신 겁니다. 근데 이제 깼는데 비몽사몽 이거 잠이 다 안 깼다 하는 거는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반복됨으로써 면역력에 손해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몸을 잘 지키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은 술을 마시고 쓰러지듯이 잠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간혹 뭐 식구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분들이 술을 먹고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술을 먹고 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기절한 겁니다. 사실 잠이 아닙니다. 기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수면 사이클이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정신을 조금 차리고 다시 잠이 든다면 그때부터가 잠의 수면 사이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술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몸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마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시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얕은 잠에서 잘 깰 수 있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면역을 지키고 또 높이 키우는데 그러한 일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오늘 2가지 배우셨죠? 첫 번째, 걱정된다. 빨리 노래를 듣자. 귀에 노래를 들어서 잠시라도 걱정을 끊고 그 시간을 돌리자. 그 다음에 수면, 잘 잘 수 있게 우리가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얕은 잠에서 잘
상쾌하게 깰 수 있게 여러분께서 그 수면 패턴의 그 리듬을 잘 보시고 내 몸을 잘 조절하셔서 면역력을 높이 키우시고 잘 유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흑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들 그 느낌 잘 아시죠? 우리가 억지로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렇게 막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잘 순리대로 잘 절제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원치 않지만 걱정이 수시로 저에게 들어와서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노래를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음으로써 이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 자고 잘 깨는 그런 패턴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고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적응함으로써 우리의 면역을 키우고 튼튼하게 하여서 우리의 그런 것부터 하루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밤이 많이 춥고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주님, 코로나도 또한 너무 성행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면역을 키워서 잘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저녁도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